법학 적성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과거에 수능 점수, 수능 국어 점수가 좋았던 분들이 계시죠. 수능도 잘 봤고 또 언어희의 성적도 잘 나오면 별로 고민할 게 없습니다. 반면 수능 점수는 좋았는데 언어희의 점수가 좋지 않은 분들, 그리고 수능 점수가 좋지 않았고 리트 준비 점수도 잘 나오지 않는 분들, 이 두 부류의 분들이 이제 고민이 많죠. 자, 그럼 먼저 수능 점수가 좋았지만 언어의 점수가 좋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험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바뀐 것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점수가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독해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지만 많은 기출 문제가 있고 또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적응해서, 즉 수능을 위한 독해력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독해력이라고 하면 전반적인 독해력, 이렇게 전반적인 능력으로, 즉 여러 글을 읽을 때 항상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수영이나 달리기라는 것도 종목에 따라서 또는 용도에 따라서, 또는 이게 이제 바다냐 또는 아니면 담수냐, 여기에 따라 다른 차이가 있는 것처럼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글을 읽느냐, 어떤 환경에서 읽느냐, 시간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시험을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 그 글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요. 보통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즉 전자책이나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종이책을 읽다 보면 그 글의 내용이 모서리 쪽에 있느냐, 한 페이지 한 가운데 있느냐, 왼쪽 오른쪽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공간적 정보도 글을 이해하고 내용을 저장할 때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스크린에서 볼 때, 스마트폰이나 모니터에서 볼 때는 그런 정보들을 활용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거나 이런 독해하는 데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것처럼 특정한 글이 가지고 있는 내용적인 또는 형식적인 특징들을 많이 활용을 했던 건데, 리트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달라지죠. 내용도 달라지고 유형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흔히 쉽게 말하듯이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 리셋이 돼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아까 내용이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말하자면 수능이라고 하는 난이도, 특성, 그러한 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는 분들이 이제 리트라고 하는 새로운, 그러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을 마음속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또 그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리트라고 하는 이 시험은, 그 시험을 보통 이제 수험생들이 잘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는 바로 기출문제잖아요. 근데 그 기출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출문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정말 그 시험을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연습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한 자료가 많다 보면 여러 그 기출문제를 가지고 하면 좀 나아질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사교육기관에서 또는 사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제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그것과 유사하게 시험 문제를 만들어낸다든지 가르치는 노하우를 만들어내면 그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리트는 시험을 보는 응시자 수도 상당히 적죠. 매년 10,000명을 조금 넘는 정도, 12,000명? 이 정도까지는 올라왔지만 어쨌든 적습니다. 자,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시장이 작으니까 거기에 몰두해서 많은 자료들을 만들어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그런 자료를 필요로 하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이것을 위해 무엇을 더 향상시켜야 될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트를 공부하는 게 예전에 이제 수능에서 점수를 어느 정도 향상시켜서 필요한 만큼의 성적을 냈던 것만큼의 그런 학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수능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이제 법학 적성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언어이해에서도 성적이 좋지 않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점수를 제대로 향상시키지를 못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또 읽기와 관련돼서 글을 읽고 잘 이해했는가를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 이 시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뿐만 아니라 독해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수능에서 문학을 먼저 풀고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써서 문학 문제에서 정답률을 높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비문학을 푸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학 적성 시험은 문학이 없잖아요.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 이 시험은 정말 본인에게는 어려운 거죠.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어떤 기회 또는 본인의 경험이 있지 않으니까 이제 언어 이해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0문제 중에 한 반 또는 그 이하 정도만 풀고 있습니다. 정답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글 읽기 능력을 높이고 그리고 리트라고 하는 그 시험의 특성을 10분 활용해서 전반적인 독해력이 아니라 정말 이 시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 그러니까 내 자신의 현재 독해 능력과 독해 방식에서 가장 저 문제를 조금 더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독해 능력을 변화시키는 것. 가장 말하자면 이제 성적을 높이는 가장 짧은 지름길까지는 아니고요. 가장 짧은 거리, 최단 거리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각각의, 즉, 국어 성적은 좋았지만 현재 언어 이해 성적이 좋지 않거나 또는 과거나 현재나 여전히 두 시험에서 국어 관련 성적이 좋지 않은 분들은 자신의 읽기 능력을 파악하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고 또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예전에 이제 문제를 많이 푼다든지 또는 이제 지문과 문제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내용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는 필요한 만큼 원하는 만큼의 점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자신의 독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진학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